모든 수소에 답하다. 수소에너지 궁금증에 대답하는 수소했어.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최혜윤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첫 시간이잖아요. 앞으로 이 세 분의 전문가님들이 수소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실 텐데요. 저는 사실 문과라서 수소 학창시절 아주 흐릿하게 기억만 남아있거든요. 수소가 뭔지 먼저 설명 좀 해주시죠. 수소는 우주 구성물질의 75%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편차가 없고 또 이게 산소하고 만나면은 반응을 해서 물만 생성되기 때문에 좀 기술적으로 어렵지만은 우리가 충분히 활용하면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배웠던 그 공부했던 기억들이 조금씩 떠오르고 있는데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이 수소가 언제부터 이렇게 에너지로 쓰였는지 좀 알고 싶어요. 조 교수님. 수소라는 원소가 처음으로 이제 발견된 것은 18세기 후반이고요. 본격적으로 처음 연료로 적용되기 시작한 거는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인류가 최초로 달에 착륙했던 아폴로 11호에 수소를 연료로 사용한 연료전지가 이제 우주선의 전원 공급용으로 탑재가 되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석유 파동을 거치면서 많은 관심을 가졌다가 최근에 탄소 중립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최근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핫해지게 된 뭔가 계기가 있나요? 수소가 이렇게 좀 소위 말로 핫하다는 얘기가 이제 된 이유는 기후 변화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공해 문제, 그렇게 이제 뭐 그린하우스 이펙트 뭐 이렇게 얘기가 나면서 이제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탄소 중립이라는 것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해가 없으면서도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원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수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수소는 무공해일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또 안정성 있게 공급이 될 수 있어요. 또 하나 이렇게 좀 수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옛날부터는 이 카본, 그러니까 C 고리가 없는 많은 연료부터 이렇게 변천을 해왔어요. 그래서 나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석탄으로 변화했고, 다시 석유로 갔고, 또 천연가스로 갔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카본이 아주 없어지는 이게 그 수소 시대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수소에 대해서 한번 사람이라면 수소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을지 MBTI로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먼저 E와 I가 있습니다. 이 수소가 외향적인 성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향적인 성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소는 먼저 외향적인 성격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소가 자기 혼자 수소만으로 있을 때보다는 다른 원소들, 특히 이제 산소랑 결합을 해서 반응을 하면서 많은 에너지를 내기 때문에 다른 물질이랑 결합할 때 더 활발하게 에너지를 낸다는 측면에서 내향형인 I보다는 외향형인 E에 더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친구다. 네.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N과 S를 좀 판단할 수 있는데요. N은 공상, 상상을 좋아하고 뭔가 미래를 생각하는 걸 좋아하고 S는 굉장히 현실적인 성격이에요. 자, 수소는 좀 어떤 성격일까요? 수소를 하시는 분들, 저같이 뭐 수소를 연구를 해왔고 또 수소 관련된 일을 갖다가 쭉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상력을 갖다 많이 동원을 해야 돼요. 아직까지는 실용화가 돼 있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암만 이 수소가 풍부한 자원이고 안정적인 자원이고 그렇지만 개발 초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소개해 주려고 그러면 얼리 어댑터가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엔 T와 F입니다. 감정형이냐? 아니면은 합리적인 사고형이냐? 이 판단 어떻게 보실까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감정적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소를 우리가 튜브 트레일러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아주 가만히 있는데 수소가 많이 가볍거든요. 그다음에 또 여기에다가 전기를 가해주면 여기서 수소도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감정적이라는 거는 수소를 안전하게 관리를 해주면서 여기다가 저희가 전기를 싹 인센티브로 줘서 수소 좀 달라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양의 에너지를 우리들한테 무조건적으로 공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감정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한다, 잘한다, 그렇죠. 잘한다 하면 더 네. 잘할 수 있는 네네. 그런 친구가 바로 수소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J냐 P냐 이걸 판단할 건데요. J는 계획적인 사람이고요. P는 조금 좀 충동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J와 P, 수소는 좀 어떤 성격일지 우리 조 교수님?
네, 수소가 산소랑 반응을 한다거나 할 때 굉장히 이제 반응성이 좋아서 빠르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얼핏 충동형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소가 다른 물질이랑 반응을 할 때는 굉장히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딱 정해진 만큼만 정해진 순서대로 반응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동형이라기보다는 이미 계획적으로 행동하는 형에 더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까지 나온 정보를 종합해봤을 때 이 수소는 ENFJ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ENFJ. ENFJ가 뭐냐? 정의로운 사회운동가거든요.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예. 수소랑? 딱 맞네요. 네, 우리 사회를 위해 앞으로 더욱더 발전해서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해줄 이 수소에 대해서 ENFJ다라고 오늘 수소 성격을 좀 연구해봤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많이 주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소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다른 에너지와의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도 좀 궁금한데요. 이제까지 써왔던 모든 에너지 중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유일한 에너지가 바로 수소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수소는 질량 1g당 그 발열량이 그 석유 제품을 사용한 것보다 한 3배 정도가 높아요. 그래서 가벼우면서도 발열량이 많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수소를 연료전지로 이용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효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발전소에서 보통 우리가 전문적으로 얘기할 때 화학 에너지를 이런 기계를 통해 가지고 전기 에너지로 바꾸면 외부에 열을 많이 주게 되는데 그건 사실 낭비거든요. 그런데 수소 에너지는 바로 화학 에너지가 외부에 열 손실이 없이 전기 에너지로 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이 높은 에너지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수소도 결국에는 뭔가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려면 혼자서 모든 걸 할 수는 없잖아요. 추출하는 생산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뭐 탄소 배출이나 다른 화학 물질 같은 게 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이전까지는 우리가 카본이 있는 물질에서 수소를 뽑아냈어요. 천연가스에서 우리가 수소를 뽑아내다 보니까 C가 생기잖아요. 거기에 이제 산소가 묻어가지고 CO라든지 CO2가 생겨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그 CO2를 잡아내는 기술로 통해 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없앨 수가 있죠. 궁극적으로 수소를 쓸 때는 아무런 그런 오염 물질이 발생하지는 않아요. 우리 그걸 그린 수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이 그린 수소로부터 우리가 수소를 얻고 할 때,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가 완전히 100% 이제 보급이 된다. 그랬을 때는 완전히 무공해가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가 되겠죠. 수소에너지 궁금증에 대답하는 수소앤서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팩트체크 시간인데요. 이 시중에 돌아다니는 수소에 대한 다양한 소문들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판별해보는 시간을 이곳에서 가질까 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요. 세 분이 맞다면 O, 아니라면 X로 손으로 표시를 하고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드려볼게요. 수소에는 색깔이 있다. O, X 들어주시죠. X. X라고 하셨는데요. 이 교수님 왜 X이신가요? 네, 수소는 색깔이 없습니다. 무색 무취입니다. 그러면 우리 뭐 그레이 수소, 블루 수소, 그린 수소 이렇게 색깔을 붙여서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교수님? 예, 보통 우리가 수소를 만들어낼 때 여기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레이 수소, 블루 수소, 그다음에 발전해서 이제 그린 수소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기존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수소의 96%는 화석 연료로부터 이산화탄소도 같이 배출하면서 수소가 생산되는 방식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화석 연료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없이 수소가 생산되면은 이거를 블루 수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린 수소는 어차피 이쪽은 화석 연료를 쓰니까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말고 재생 에너지로부터 남는 잉여의 전력을 가지고 수소를 만들자. 그러면은 CO2 배출이 전혀 없는 아주 청정한 수소가 되겠죠. 이거를 우리가 분류상으로 그린 수소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아, 실제로 수소 색깔이 있는 게 아니고 특징에 따라서 네, 이름을 맞습니다. 붙인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수소는 영하 253도씨까지 기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부피당 에너지 밀도가 매우 낮아서 저장, 운반이 용이하지 않다. 정답은요? O, X. 오. O라고 하셨는데요. 조 교수님 왜 O라고 하셨나요?
수소는 다른 연료들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무게당 에너지 저장 밀도는 1등이에요. 근데 이제 부피당 에너지 저장 밀도는 거꾸로 1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양의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이제 수소를 연료로 저장을 하게 되면 부피는 굉장히 커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부피를 줄이려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압력을 높여서 압축을 하는 겁니다. 기체를 유지를 하면서 압축을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액체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액체로 만들려면은 온도를 영하 253도씨 이하까지 낮춰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극저온으로 낮춰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특성들로 인해서 이제 부피를 작게 줄여서 수소를 저장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이제 개발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소가 지금 운반에 좀 용이하진 않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제 생각에는 많은 전문가분들 지금 이미 개발도 좀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좀 진행 중인 연구도 있나요? 현재 수소차에는 700기압의 고압 수소 탱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타고 다니시는 그 천연가스 버스 같은 경우에는 한 200에서 250기압 정도의 고압 탱크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보다 한 3배 정도 높은 압력의 이제 고압 탱크를 이용을 해가지고 거기에 수소를 저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근데 많은 양의 수소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고압의 기체 탱크에 저장하는 것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영하 253도씨까지 낮춰서 저장을 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물을 분해한 수소를 사용할수록 물을 분해해서 수소 에너지를 얻기 위한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게 진실이라면 O, 거짓이라면 X. 임 박사님께서 답변 주시죠. O, X. 옵니다. O인가요? 네. 네. 저는 세모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당장은 오지만 미래에 가서는 이게 X가 된다라고는 말을 전제로 내가 놓겠습니다. 전기는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상당히 고급 에너지원이에요. 이걸 갖다 그냥 물 분해로 쓴다 하면은 수소를 만든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왜? 이 비싼 게 만든 전기를 갖다가 전기를 먼저 쓰지 그래서 왜 수소로 만드느냐, 다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수소는 재생에너지랑 같이 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재생에너지라는 것은 역시 전기를 만들어내는데, 재생에너지에서부터 나오는 전기는 간헐적이에요. 구름이 있으면 전기가 안 나오고 해가 떠 있으면 전기가 나오고, 그게 수십 번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물 분해를 통해서 수소를 만들고, 수소를 액화시켜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액화시켜서 가져온다든지, 우리가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수소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술, 우리가 이제 수전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기술과 우리 자본을 가지고 에너지 자립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가 되면은 수소 가격이 싸지는 거죠. 네, 오늘 정말 수소에 대해서 첫 시간이었지만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수소에너지 궁금증에 대답하는 수소앤서. 오늘은 이렇게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다음 시간에는 수소에너지의 활용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수소에너지의 모든 것을 알고 싶다면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안녕! 근데 전기차가 있는데 수소차가 꼭 필요한가요?